그동안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최대한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끼는 말 때문에 친윤계의 공격이 더더욱 세졌었죠. 결국 오늘 한동훈 대표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당의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예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었어요.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이걸 어떻게든 없는 이슈를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있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죠.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당연히 거기서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거기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끼리만 보는 익명 게시판에서.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제부터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자,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요,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그 글을 쓴 작성자를 색출하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는 자유주의의 정당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당 대표에 대한 흠집을 내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앞서서 이 글 쓴 정황, 이거에 대한 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당장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친윤 측의 요청과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 지도부, 그러니까 법률자문위원회,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아니고요, 한동훈 측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 해당 글들 1,06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들에 대한 조사를 한 건데, 거기에서 이 가운데 12건만 수위 높은 비방글이다라고 이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고, 나머지 글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과 언쟁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하는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또 설명을 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 오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이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놓고 지금 공개석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논란이 일고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이 안 좋은 시선이 많은데, 공개적인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과 말싸움까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점입 가경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상여는 별로 없긴 한데, 네. 오늘의 저 발언은 좀 의아하고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네요. 아까도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대해서 모든 당뿐만 아니고 전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 그 나왔던 여론조사도 보면은 우리 당내가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 속에서 뭔가 당이 제대로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왜 하필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들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최고위원으로서 오늘 저거를 공개적으로 했어야 되는 발언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정무적으로 매우 뒤처지는 생각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수조사도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이른바 한동훈 측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그게 시원하게 그냥 다 공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 명의로 된 다른 사람들의 글, 그러니까 집사람과 장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글에 대한 설명은 상세하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진작에 그런 거를 좀 공개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저런 얘기를 저렇게 최고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밝히면. 저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네. 견해라고 받아주세요. 저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빅브라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익명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당의 지도부가 들여다본다? 그거는 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구차하고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한 사람인데 네. 사실 왜 법률자원지원단이 저 전수조사를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네. 그걸 왜 저런 식으로 발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저 발표하는 순간 나왔던 반응을 보면 전수조사를 하던 말든 상관없이 네. 무조건 공격에 초점을 두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지금 이 한동훈 명의의 글과 가족들 명의의 글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까지 이 논의의 폭이 확장돼 버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엉뚱한 논란으로 또 이게 바뀌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애초에 이 상황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제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시판 논란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이 과연 이런 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이 가장 궁금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혹이 심증이 굳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당내 갈등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팔동훈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팔동훈. 한동훈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8명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한 거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이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고 소위 말씀 나오는 5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 있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이 설전이 벌어진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그런데요, 그거는 다 공개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온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 또다시 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전에 누구한테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냥 호도하는 거잖아요. 저를 비판했다고 고발할 리가 있나요?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원색적으로 무슨 뭐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등 그런 식의 원색적인 성희롱성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있나요? 저는 제가 중요한 공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부분도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좀 찾아볼게요. 제가 한 얘기에 오류가 있는지 가서 제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본 글들에서 얘기한 건데요. 뭐 오류가 있으면 팩트 체크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제가 만약에 있으면 수정하고 없으면은 또 없는 대로 뭐 얘기가 진행되겠죠. 저 인터뷰가 있고 나서 또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비공개 회의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가 설전이 이어졌다는 저희 채널A의 취재 내용이 전해졌습니다.